총 3가지를 배울 거예요.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연속함수 성질. 옆에 어디 필기할 곳이 있으면 살짝 적어 놓으면 좋아요. 연속함수의 성질. 자, 뭐냐면 여기 물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x는 a에서 f가 연속이고 g도 연속이에요. 연속인 두 함수를 가지고 어떤 게 성립하냐면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그리고 나눈 거 모두가 연속이에요. x는 a에서. 단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분모는 0이면 안 되죠. 그래서 g의 a는 0이면 안 돼요. 요럴 때만, 나눌 때만. 나머지는 GA가 0이어도 되고 FA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분모에 들어갈 때만 이 조건이 따라 붙는 거고, 그럴 때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연속인 건 그대로 유지된다는 성질이에요. 중요한 성질이긴 한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뭐 특별히 이걸 상상하면서 풀고 항상 신경 쓰면서 풀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돼요. 아, 연속이 되는구나. 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배울 내용이 뭐냐면 여기 한 번에 그냥 정리하고 문제는 이따 풀게요. 최대, 최소 정리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이거 잘 따라서 그려주세요. 두 점이 있어. 근데 이 두 점을 연결을 할 건데 연속적으로 연결할 거야. 중간에 안 끊기고. 중간에 안 끊기게 선을 그을 건데 마음대로 그어도 되긴 하지만 선생님이 그냥 특별한 케이스 정도로 나눠서 그려드릴게요. 요렇게랑 요렇게랑 이렇게랑 요 정도 3가지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 3가지 경우 모두 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모두 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그쵸? 이 밑에가 최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이때는 여기가 최소, 이때가 최대. 이런 건 좀 찾을 수 있겠죠. 자, 연속함수면 항상 구간 안에 연속함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별거 아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항상 뭐 최대 최소 정리를 신경 쓰면서 풀어야지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요. 오히려 고1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한 거 기억나세요? 꼭지점 구하고 구간에서 최대 최소 구하면 뭐 무조건 꼭지점이라고 해서 최소 최대 아닌 경우도 있었잖아요. 구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풀 거지 최대 최소 정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냥 소개 정도 해주는 거고, 얘는 사실 대학 수학에서 증명할 때 도구로 많이 쓰이고요. 최대 최소 정리는 좀 약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가능한데 뭐냐면 이걸 우리 인생으로 대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좀 유한하죠. 우리가 무한하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가 태어난 시점부터 죽는 시점까지를 어떤 구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다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고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쭉 연속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 이게 약간 철학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 게 내가 최소일 때는 좀 언젠간 최대값도 있겠지 하면서 좀 견뎌내고, 최대에 있을 때는 자만하지 않고 나도 언젠간 떨어질 수도 있겠지 하면서 살게 되는 게 약간 철학적인 요소가 좀 있다. 그래서 이쪽 연속이랑 미분, 적분 이쪽이 다 수학의 큰 틀로 봤을 때 해석학이라고 해요. 해석학. 어떤 거를 그래프로 해석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건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선생님 생각에는 수학과 막 입학하고 하면 겁나 문제 풀고 답 구할 것 같지만 주로 이런 논리적인 것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약간 철학과 같기도 해요. 진짜로. 지금 정리 증명하는 거 보면 좀 철학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걸 약간 엿볼 수 있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그럴싸하죠?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이렇게 들은 거랑 문제 푸는 거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오늘 배울 세 번째는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값 정리가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도 뭐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구간이 있어. 이렇게 두 점이 있고 이 사이를 이제 하나의 구간이라고 치고 여기를 또 마찬가지 연속으로 이으세요. 연속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쓱 이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FB라고 칩시다.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 저희가 FB고 여기가 FA라고 칩시다. 그건 함수값이죠. 그 함수값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툭 잡으면 저 그래프랑 반드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 더. 자, 이 두 구간을 두 점이 사이의 구간을 연속함수로 이을 거야. 그럼 무조건 그 사이에 있는 값이랑은 적어도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사이 값을 여기로 정하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여기로 정하면 이 접한다고 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적어도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적어도 한 점은 무조건 만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원속인 경우에는 안 만나는 경우가 어떻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끊겼어. 그러면 여기 사이 값을 치면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연속함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고요. 연속함수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안 만나는 아니에요. 안 만날 수도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 얘기는 실생활로 따지자면 우리 등산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여기서 얘가 등산을 시작했어. 정상에 갔다고 인스타에 인증샷까지 올렸어. 그럼 얘 중간에 여기 만약에 매점이 있다 칩시다. 매점? 이상하게 그렸는데? 매점이 있다 칩시다. 당연히 지나쳤겠죠. 지나쳤다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지점은 반드시 통과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거죠. 이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항함수 있잖아요. 이런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무조건 어디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얘기였으니까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시고, 저번에 정리해드렸지만 유리함수 이렇게 분수로 돼 있는 건 누구만 0이 아니면 돼? 분모만 0이 아니면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문제 1번 보면 1번 문제는 무슨 함수죠? 다항함수죠. 그래서 얘는 이 전체가 그냥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래서 구간은 어디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연속이야. 근데 얘를 왜 요 단원에서 물어봤냐면, x도 다항함수, 여기 3차 함수도 다항함수잖아요. 연속인 애랑 연속인 애를 곱해도 다항함수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꼭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성질은 성질대로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면 돼요. 그럼 이번 문제도 보시면 어디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분모가 뭐가 안 되게? 0이 아니게. 그쵸? 분모가 0이 아니게 하면 되니까 0인 점이 어디죠? 지금 이 상태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얘니까 누구랑 누구만 빼면 돼? 0이랑 3만 빼면 나머지는 다 연속이야. 그럼 그 구간을 어떻게 쓴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합집합, 0에서 3까지 합집합, 3에서 무한대까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연속이야 라고 말하면 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유형의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다행이죠. 왜냐면 이거 쓰는 거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여기 있는 합집합 기호를 다른 기호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구간을 다 집합이거든요. 이것도 수의 집합, 이것도 수의 집합, 이것도 수의 집합이라서 여기에 쉼표로 찍으면 일단 표기법 자체는 틀려요. 의미는 뭐 쉼표니까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꼭 합집합 기호로 써주셔야 돼요. 최대 최소 정리는 여기 보시면 다시 그림으로 보면
그래프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인데 구간을 이렇게 다르게 줬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림이 이렇게 다른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선 누가 최대값이야? 최대값 얼마야? 4죠. 최소값은 2고요. 이 그림에선 최대값 4, 최소값은 이거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최소값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저긴 지금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사실 값으로 따지자면 거의 0에 가까운 애죠. 0이죠. 극한값은. 근데 그럼 누가 최소야? 그러면 그럼 0.0000001이요. 아닌데 그거보다 더 작은 애도 있는데 0.0000 이렇게 해서 한없이 따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최소값은 없다. 그리고 최대값은 4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이런 판단이 편하겠어요? 이런 그래프가 내 눈앞에 보여야 판단이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 문제는 최대 최소 정리 여기 나와 있지만 중요해요. 폐구간 안에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당연히 최대 최소 가죠. 그럼 이거 아까 철학적인 얘기 있잖아요. 연속적이니까 우리 최대 최소 가자. 뭐 대충 나름대로 기억을 좀 하시고 이걸 기억 못 하더라도 또는 기억을 잘 하더라도 문제 푸는 거랑은 좀 달라요. 어떤 식으로 보는지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그냥 고1 문제거든요. 그쵸? 저런 구간에서 이런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 고1 때 했던 문제죠. 그때 최대 최소 정리 몰라도 풀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풀이는 기존에 고1 때 했던 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 뭘 공부하셔야겠어요? 그래프를 완전하게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특히 뭐를? 다항함수는 당연한 거고요. 다항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는 1차, 2차까지밖에 없잖아요. 아직 3차라고 해봤자 y는 x 세제곱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밖에 못 그리니까 요 정도 그리시고 그 다음 우리 자주 헷갈리는 게 뭐야? 유리함수 또 하나 무리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는 거는 정말로 고3 때까지 따라다니거든요. 꼭 하셔야 돼요. 평행이동 당연히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얘 그리려면 인수분 해야겠죠.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아니 플러스 1. 그렇죠? 그럼 얘가 0 되는 점이 어디야? 0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0이 되겠죠. 근데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은 한 뭐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림이 어디까지? 뭐 이렇게 해서 요 밑에까지 내려가 있겠죠. 그럼 그림으로 딱 봤을 때 언제 최소? x가 3일 때 최소. 언제 최대? 여기 꼭지점일 때가 최대겠죠. 이해되심? 이거 그림이 선생님 좀 별론데 약간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구간의 이쪽 값, 이 구간의 이쪽 값이 최대 최소가 아니고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그림을 그리려면 정확히 그리려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꼭지점이 보이는 형태로 바꾸셔야죠. 우리 고1 때 한 거예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좀 변형을 하면 마이너스로 묶어요.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무슨 제곱? 반의 제곱. 여기 있는 1의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얘 필요 없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 괄호 닫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4분의 1. 지금 꼭지점의 좌표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이 돼요.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곱이 빠져서 그랬겠죠? 어쨌든 하지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해서 여기 꼭지점 얘가 최대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애가 최소가 되겠죠. 그럼 최소값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3 대입해.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최소값 되겠죠. 최대값은 4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 그리는 방법은 일단 기본꼴을 찾아야 되죠. 얘 기본꼴은 어떻게 돼? y는
x분의 3이 기본이죠. 걔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림으로 치면 싹 x, y 원점 이렇게 가시고,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애죠. 근데 얘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 있는 점근선이 y축이었던 게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죠. 까릿? 그러면 지금 구간이 어디부터라고? 마이너스 1부터, 그렇죠? 3까지죠. 그럼 그래프는 여기 마이너스 1 포함이니까 점 찍고 쭉 가다가 3 포함이니까 점 찍고 이만큼이죠. 언제가 최대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대입하면 얼마야? 3이죠. 그럼 x가 3일 때는 최대값 5분의 3.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 없이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끔 찍어서 맞을 수는 있어. 그냥 양끝값 대입해서 작은 게 최소값, 큰 게 최대값 하면 한 80%는 맞아요. 정말 모르겠다 싶은 문제들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양끝값 대입해서 작은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라고 하면 한 7-80% 확률로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퍼센트에선 틀릴 확률이 또 있고, 그리고 쉽게 안 풀리는 문제라면 주로 그래프가 좀 복잡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양끝점이 아닐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졸려 죽을 것 같긴 하겠지만 우리 그래프 몇 개 안 돼요. 우리 배운 거 몇 개 없거든요. 1차, 2차 유리함수, 무리함수 정도예요. 그리고 특히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냥 쭉 떨어지거나 쭉 올라가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얘는 그냥 딱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제발 그림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아시겠죠? 넘어가서 사이값 정리 가볼게요. 사이값 정리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A부터 B 사이에 연속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함수값 사이에 있는 값을 택하면 무조건 맞나? 적어도 하나에선 무조건 맞나? 그 얘기가 사이값 정리고요. 문제에서 실제 어떻게 다뤄지냐면, 문제에서는 저 임의의 K값을 K로 안 하고 여기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저 K가 주로 0일 때 물어봐요. 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중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X축. 선생님이 두 점을 여기다 줬어.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두 점을 연속함수로, 연속적인 선으로 이으는데 X축이랑 안 만나게 이을 수 있어요? 이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을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 네. 이거 말고도 더 있죠. X축이랑 안 만나게, 만날 듯 안 만나게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점을 어떻게 주면 여러분들은 못해? 둘 중 하나를 밑으로 떨구면, 자, 이 점과 이 점 지나게 연속선을 그리는데 X축이랑 절대 안 만나게 한번 그려봐. 절대 못하죠. 어떻게 가능해? 여기서 잠깐 끊고 여기서 잠깐 올라가서 이렇게는 가능하죠. 근데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X축 밑에 있고 하나가 X축 위에 있다면 얘를 안 지나고는 절대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그 함수값 FA와 FB가 부호가 다르면 곱했을 때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곱하면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만족한다면 무조건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한 개는 있겠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X축과의 교점은 실근이잖아요.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카이? 이렇게 이으면 하나가 존재하겠지만 이렇게 이으면 세 개가 존재하고 한 개 이상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제 1번을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 구간을 양 끝점이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에 찍혀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 구간의 양 끝값을 하나씩 대입해봐. 그럼 얘를 fx라고 할까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죠. 계산을 끝까지 할 필요가 없어. 얘 양수야 음수야? 그냥 어떻게 지우다 보면 음수가 나오죠. 실제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f1의 값은 얼마야? 1, 마 1, 뿔 2, 뿔 1 양수네요.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음수, 양수니까 이 사이에 무조건 어디를 지나겠다? 0인 점, x축을 무조건 지나가겠다. 그래서 끝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이런 유형은 시험에 안 나오겠네요. 이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런 걸 보이시오 하는데 객관식으로 내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이 함수가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어딘가요? 그래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5번 구간 주면 당황하지 말고 뭐 하면 돼? 첫 번째 양 끝값을 대입, 양수인지 음수인지 대입,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가 달라지는 게 답인 거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추가 문제를 프린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드릴게요. 문제 5번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요 안에 실근 존재하나요? 하면 뭐 해야 돼? 대입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셔야 됩니다. 해보세요.